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한 2년 가까이 저를 응원해주고 계신 시청자분이 SNS로 부동산 가이드는 설레고 기다려지는 게 꼭 첫눈 같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직 얼굴도 못 뵌 분이지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항상 힘을 얻고 나는데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정말로 여러분께 첫눈처럼 설레고 기다려질 수 있도록 매일같이 알차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정보 그리고 어떤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들을 안고 계실 겁니다. 서울에서 뭐 5가구 중 1가구는 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라는 이 새로운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은 전화기 들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077-6352번으로 오늘 전화 주시면 저희와 직접 상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주실 분, 이분 모셨습니다. 믿음부동산투자연구소 이승훈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을 모셨으니까 또 시장에 관한 질문 하나 빼놓고 갈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일기 신도시 뭐 분당이라던가요, 3번이라던가 평촌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매매 가격이 중대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네. 이 신도시 물건 가지고 전화 상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신도시 투자 부분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처음에는 이제 신도시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곽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많은 수요자분들이 옮기시고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90년대 초반에 신도시 일기 신도시 지정되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재건축을 하기에는 아직도 한참 남았고 또 새 아파트로 보기에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요자들이 많이 안 붙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리모델링, 또 수직 중증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나왔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투자로서는 뭐 실거주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투자로서는 어떤 신도시 쪽보다는 서울 쪽으로 좀 서울 쪽의 좀 중심부 쪽으로 옮기시는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대표님의 의견은 실거주냐 투자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선 투자 메리트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혹시나 전화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옆집 분일 수도 있고 같은 동네일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물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귀를 쫑긋하고 또 전화 상담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 전화 주셨을지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지역에 대한 연락, 문의사항 주셨나요? 예, 지금 저기 고덕주공 2단지하고 3단지요. 네네. 어떤가 해서요. 고덕주공 2단지, 3단지요? 네네. 네, 현재 지금 2개 다 보유하고 계시는 건가요? 요새 구입을 했습니다. 아, 최근에요? 예. 네네네. 그 대표님한테 그 전망이 어떻고 앞으로 그 건축 경기가 어떻게 될까 네, 알겠습니다. 예. 고덕주공 2단지, 3단지 현재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제가 바로 넘겨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덕주공 2단지랑 3단지 쪽을 지금 최근에 매입을 하신 거예요? 예. 네, 혹시 평형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 몇 평을 구입하신 겁니까? 고덕주공 2단지, 3단지 11평대하고 18평대예요. 2단지 11평, 3단지 18평이요? 예. 2단지 11평, 18평. 지금 나중에 향후에 분양 예, 평형 배정받는 건 몇 평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글쎄, 저기다가 그 평수대로다가 지금 나오는 걸로다가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세요? 1평짜리는 한 24평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4평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3단지 쪽은 좀 큰 평형을 생각하시는 거고요. 예. 네, 그럼 나중에 향후에도 여기 거주를 하실 목적으로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요, 투자 목적이죠. 2개 다 투자 목적으로. 예. 일단 제가 지도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 네. 5호선 상일동역에서 위아래로 있습니다. 2단지가 위쪽에 있고 3단지가 아래쪽에 있는데요. 예. 이 둘 다 좀 대단지 아파트고, 그래서 향후에도 한 4,000세대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가 될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강동구 쪽이 사실 뭐 서울의 입지면으로 봐서는 썩 좋지는 않아요. 뭐 제일 네. 끝쪽이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긴 하지만 서울 쪽에 서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노원이나 은평이나 내지는 금천구나 강서구 쪽 이쪽도 다 끝 라인인데 그런 거에 대비했을 때는 그런 지역들보다는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네. 같은 라인 쪽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은 아무래도 뭐 한강변에 접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강남과의 접근성이 가장 좀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높은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고덕주공 같은 것들은 타 지역의 어떤 재건축보다도 많이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 상승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근데 이제 2단지, 3단지를 구입하셨는데 뭐 전체적인 입지적 전망이나 외부적인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워낙에 강남구 예. 가깝고 이 주변 지역 자체가 굉장히 환경도 쾌적하고 이런 대단지들이 예.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반 시설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의 전망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2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2단지, 3단지 각각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뭐 사업 승인가 나갔고 저기 건설회사 네, 그 지정돼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3단지가 이제 네, 대림산업하고 현대건설하고 그 컨소시엄돼 있는데 네. 대림산업 쪽에서 그 지금 조합 쪽에서 저기 되는 바람에 이 신청이 돼 있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3단지가 말씀하신 대로 3단지 부분이 좀 사업 속도가 늦어질 우려도 조금 있고요. 예, 얘네가 예. 이제 뭐 도급제, 뭐 지분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는데 3단지 같은 경우가 지분제에서 지금 도급제로 바꿨어요. 최근 총회에서.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사업이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그 뭐 예. 설명을 드리긴 좀 시간이 없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좀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어떤 속도 변에서 조금 빨라지게 되면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고요. 2단지 네. 같은 경우도 시공사는 세계사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계약이 완료된 것은 아니에요. 예.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지만 가장 눈여겨보실 부분이 이 사업의 속도. 이 부분이 예. 얼마만큼 빨리 진행되냐에 따라서 내 투자 수익금이 얼마만큼 생길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합원이 되신 거니까 조합의 예. 일을 잘 참여하셔가지고 사업 속도를 빨리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예, 예.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 11평을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요게 11평 쪽보다는 조금 더 13평이나 15평 쪽이 구입하시는 게 전체적인 총 그 대금에서는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이거를 알고 구입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좀 저렴한 걸로 구입하신 건가요? 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죠. 예. 총 금액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 가격을 또 수익을 더 크게 올릴 수 있었는데 11평 부분에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뭐 금액이 예. 없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보는 정확하게 투자하셨다고 보여지고요. 예, 예. 향후에 2단지, 3단지 사업만 제대로 진행된다고 하게 되면 이쪽 단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 한 1억 이상의 차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 11평 때도요. 24평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주변에 뭐 네. 1단지 뭐 재건축한 뭐 아이파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 시세 대비했을 때 지금의 총 투자 금액, 추가 분담금하고 현재 실 투자 금액하고 합산한 금액하고 주변 네. 비슷한 평형대의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약 그 정도의 차익이 생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사업이 지금처럼 원활하게만 진행된다면 그 정도의 가격, 투자 수익은 누릴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네. 발품을 고맙습니다. 많이 파신 것 같아요. 뭔가 투자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입지나 네. 뭐 개발 부분을 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 다만 이 사업 속도 부분은 좀 지켜보시면서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쪽으로 힘을 실어보자 의견이셨어요. 네, 네, 네. 네, 혹시나 추후에도 또 개발 진행 과정에서도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이분과 얘기하시면서 대표님께서 지분제 그리고 도급제라고 하셨나요? 네.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차이점 좀 간략히만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대부분의 이제 재건축 사업 방식은 이제 도급제를 많이들 합니다. 네. 이제 도급제가 일반적인데 이제 지분제는 이제 도급제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뭐 지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도급제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조합들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뭐 추가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감수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인 수익도 조합이 가져가는 반면에 네네. 지분제 같은 것들은 그런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떠안는 거죠. 대신에 시공사도 그런 리스크를 앓는 대신에 최종적인 수익이 발생했을 때 모든 수익 자체를 시공사가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합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불확실성 때문에라도 지분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분제를 했을 때 실무적인 폐해는 뭐냐면 시공사들이 리스크를 떠안게 되니까 시공사 입찰 선정에 잘 참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네네.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3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초엔 지분제로 했었다가 최근에 도급제로 변경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분제가 뭐 경기 상황이 좋게 돼서 일반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없을 때는 시공사도 참여하게 되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일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에서 굉장히 늦어지게 되고 사업 속도 전체가 늦어지는 이런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빨리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도급제로 변경을 한 겁니다. 아, 시공사 부담을 줄여서 사업 속도를 좀 내보기 위해서 도급제로 변경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또 이렇게 투자 팁 같은 걸 하나씩 얻어갈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이 전화 기다리고 계실지 얼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 그 서울 정릉 사동에 네네. 힐스테이트 3차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를 팔고 옮겨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게 되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정릉 4동 힐스테이트 3차 현재 보유 중이신데 앞으로의 매도 전략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 중에 제가 지도를 한번 봤는데요. 네.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하철역이 상당히 멀어서 좀 불편하시죠? 예, 그래서 좀 고민이 되네요. 네,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정릉 3차는 실스테이트 3차는 이쪽인데 기름역까지 거리가 좀 상당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보상으로는 솔직히 이용하기 좀 힘든 거리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요즘에는 워낙에 역세권이 아닌 단지대가 없다 보니까 좀 크게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게 그 세대 수가 한 500세대 정도 되고 한 08년도에 지은 아파트예요. 네. 네. 그래서 이 08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이제 불과 5년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는 새 아파트 이미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 정릉 실스테이트 3차 같은 경우가 처음에 입주서부터 지금까지 가격 변동이 크게 없었어요. 오르질 않았다는 네. 얘기예요. 네. 보통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간 가격이 올라줘야 하는데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어떤 그 교통이 많이 불편한 부분 때문에 이 30평대를 많이 구입하게 될 30대 층이 좀 많이 외면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가격이 좀 뭐 크게 변동이 없고 이랬었던 부분은 새 아파트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점을 좀 보완했었는데 향후에는 점점점 감가상각이 되면서 좀 헌아파트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이 주변 환경도 개발되기 좀 쉽지 않고 이 주변에 또 좀 뉴타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는 전체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박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 더 교통이 좋고 가수요가 몰릴 수 있는 쪽으로 역세권 부근의 아파트 단지로 옮기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도 느끼고 계셨어요. 이 지하철역이 네. 멀다는 불편함을 좀 느끼시고 연락을 주셨죠? 네. 네, 역시나 이 나중에 생각하신... 그 좋은 지역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후에 따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방송 보시면서 그 정보 얻어가셔도 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예, 제가 그 태릉에 네, 저기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어디요? 지역이... 태릉 노원구 공릉동 태릉 현대 아파트요. 아, 네, 노원구 공릉동 태릉 현대 아파트요. 예, 예. 네네. 근데 그거를 재건축이 된다는데 해놔도 안 되고 차라리 네. 그걸 매도하고 네. 다른데 어디다 다른데 어디다 좀 매도한 걸로 좀 구입했으면 어떠나 싶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말 그대로 좀 기다리다 지치셨군요. 지쳐가지고요. 예.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예. 상담 빠르게 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태릉 현대 아파트 몇 평에 거주? 24평형이에요. 24평에 거주 중이세요? 이제 저는 여기 다른 데 와 있고 네. 거기는 이제 누구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세를 주신 건가요? 아니, 세는 아니고. 세는 아니고 저기. 다른 아는 지인분이 거주하시는 거고. 예, 예. 예, 지금 말씀대로 이 지금 또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좀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최근에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이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것도 이제 조합들에게도 이견이 붙어서 이제 뭐 구조조정돼서 빠질 건 빠지고 될 건 되는 식으로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남구라든가 좀 인기 있는 지역 몇몇 곳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경기 상황이 크게 뭐 불편을 해소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불편을 끼치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이 노원구 태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에 봤을 때 좀 입지가 그렇게 약간 좋은 편은 아니고 또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외부적인 가수요도 붙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뭐 딜레이가 되고 가격도 계속 약보합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 단지가 거기가 막 위치가 되게 좋다고 막 다들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지역적인 이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의 입지는 별로 좋지가 않죠. 예, 그래서 강남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경기가 나빠한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상황에서는 분양가를 확연하게 낮추지 않은 이상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경기의 지금 불황이거든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주 중이시라고 하신다면은 이거를 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좀 몸기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는 경기가 저점에서 올라가는 시점이고 여러 가지 정책이 좀 시행되게 되면서 뭐 진행될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제가 볼 땐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먼저 매도를 하신 다음에 갈아타시는 전략이 나으실 것 같고요. 혹시 이거 지금 주택은 또 여러 채 갖고 계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시면은 제가 비과세 매물이 되신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도하시기는 그래도 좀 편하실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예, 그래서 매도를 하신 후에 지금 뭐 실거주시니까 실거주에 대해서 뭐 원하시는 방향 쪽에 지금 좀 편한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걸 매도를 하게 되면은 네. 어디로 저기 한남동인가 그쪽은 좀 어때요? 한남동 같은 거 유타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돈을 좀 네, 한남 유타운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장기적으로도 보유하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긴 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1주택이시고 거주를 다른 쪽에서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거주 안 하시고 그쪽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거주하기는 굉장히 불편하시니까 거주를 투자랑 분리를 하시고요. 지금 거주하시는데 거주하시고 이 파시고 나서 매도하시고 나서 그 금액 갖고 한남동 매수하시는 거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빌라 같은 거 사야 돼 거기 가서? 그렇죠. 빌라를 사시는 거죠. 일반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작은 거요? 네. 네, 그럼 이거 청년님. 매도해가지고 그거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가격은? 그건 구역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 틀리고요. 매물별로 가격이 많이 틀립니다. 그 부분은 저 방송 이후에 다시 전화 드려갖고 자세하게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뭔가 궁금한 점은 계속 나오시는데요. 저희 방송 후에도 전화 가능하시고요. 또 이승훈 대표님의 세미나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무슨 땡벌도 아니고요. 재건축, 재개발 기다리다 지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나갈까 말까, 빠져나올까 말까 하실 때 이러면 빠져나와라 하는 판단 요인이 있다면 뭐 딱 한 가지만 제시해 주시죠. 일단 사업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겠다고 예상이 잡혀 있는데 그거에서 자꾸 틀어지게 되니까 앞으로도 지금 새로 나온 계획 자체가 또 틀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 심리가 많아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갖고 계신 조합원들이 그 기다리다 못해 지쳐서 또 옮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 사업 속도가 단순히 딜레이되는 부분도 딜레이되는 거지만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기회비용 측면 또 추가적으로 지연이자 부담 측면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 매도가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 속도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요소입니다. 오늘 뭐 도급제나 뭐 여러 가지가 사업 속도 쪽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이 연락 주셨을지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문제로 연락하셨어요? 저는 그 신길 뉴타운 11구요. 네. 예, 거기를 일반 분양으로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신길 뉴타운이 보니까 주변 여건이 아직 조금 낙후가 돼 있어서 그쪽에 그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가 좀 좋아지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지 아니면 쭉 가지고 가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고요. 네. 혹시 그냥 신길 뉴타운을 하지 말고 송파동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그 송파구 그 문정단지 그런 쪽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분양하는 오피스텔로 가는 게 더 나은지 네네. 그게 좀 판단이 안 서서요. 네, 이쪽으로 있어야 될지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있어야 될지. 예. 네, 신길 뉴타운 11구역 일반 분양 받으신 부분과 또 송파동 쪽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11구역 일반 분양 받으셨다고요? 예, 예. 일단 뭐 일반 분양보다는 일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셔서 구입하시는 게 더 낫긴 하지만 어쨌든 이 11구역 자체는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시고 일반 분양 신청하셨겠지만 이 지역 자체가 신길 뉴타운이 굉장히 큰 구역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11구역 자체가 뭐 7구역이나 5구역 이런 쪽이랑 이런 쪽과 더불어 굉장히 좋은 구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지역이 지금 전체적인 개발이 지금 인재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 자체는 나쁘지만 지금으로서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쾌적하게 변모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치를 보시지 말고 향후의 투자 가치를 보게 됐을 때는 굉장히 미래 가치는 높다라고 판단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뭐 왕십리라든가 뭐 가재유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대부분 다 미분양이 났는데 불구하고 이 지역 그 11구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금 미분양이 있다고. 대형 평수만. 지금 갖고 계신 게 몇 평이시죠? 저는 33평인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지금 분양이 된 상태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입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타 구역에 비해서 전문가들이 볼 땐 약간은 일반 분양도 예상보다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입주 시점에 가격이 좀 오를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신길동이라든가 영등포 자체는 여의도의 배후지구로서 계속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가치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역은 보유를 하시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오피스텔 쪽하고 문정동 단지 쪽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거주 쪽이라 이런 쪽은 신길동 쪽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쪽으로 하시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호재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작은 것들 투자로서 구입하시는 건 굉장히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상품들은 잘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월 수익을 받는 목적으로 내가 구입하겠다라고 되면 오피스텔 괜찮지만 그런 수익성 상품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수익성 상품보다 다른 쪽을 눈여겨보시는 게 더 낫다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신길 뉴타운 11구역을 굳이 포기하고 문정단지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몰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말끔하게 고민 해결이 됐을까요? 아, 예. 저는 그 두 군데가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막 아리송하셨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럴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요. 또 무료 세미나 소식도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승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핵심 투자 지역을 집중 분석하고 성공 투자 3단계 노하우까지 전합니다. 11월 20일 내일이죠.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이뤄집니다. 9호선 선유도역 4번 출구 중이고요. 02-2077-635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추가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2077-6352번 오늘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1부 순서 이 상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믿음부동산투자연구소 이승훈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서울 아파트 5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서울 평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11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가와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서울 평균 전세가인 2억 8천만 원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가구가 모두 24만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구가 전체 12만여 가구 가운데 서울 평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아파트가 7만여 가구로 56%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서울시가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대출 제도에 따라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전월세 보증금과 이사갈 집의 전월세 보증금 중에 선택을 해서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우리은행과 합의해 시중금리보다도 낮았던 3%대의 금리를 2%로 낮추기로 하며 시민들의 가계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정책의 새로운 틀 모색이란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틀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이 주택제도 개선의 이슈와 영향에 대해 김준형 명지대 교수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의 한계와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오는 20일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8개 동의 490가구 규모로 중대형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가 472가구, 112제곱미터와 149제곱미터가 각각 16가구 2가구씩 공급됩니다. 삼성물산은 국제아동후원단체 플랜코리아와 함께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렘방 지역의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낮은 건물을 보수하고 도서관과 화장실, 식수시설을 갖춘 6개의 교실 건축물로 재구성됐습니다. 롯데건설은 오는 22일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옛 도하부대 부지에 짓는 복합개발단지입니다. 연면적 70만 제곱미터의 아파트 3,203가구와 오피스텔 1,165실, 호텔과 대형마트 등 근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1부 상담 시간, 2부는 또 매물 정보 시간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연락 주실 번호 고지할게요.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 화요일엔 이 두 분이 늘 함께 하시죠.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매물 소개 이전에 저희 오늘도 역시 목차 키워드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김철문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학군 수요가 뛰어난 목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염창역과 더불어 4분 이내에 있는 역세권 매물이 되겠는데요. 이 매물은 투룸 다세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차가 보증금 4천에 월세 60만 원으로 거주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안정적으로 10% 정도 임대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10%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 하셨어요.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김연아 소장님께서는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수익률로 가겠습니다. 10.4%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영등포동 도시형 생활주택하고요. 12.4% 정도가 되는 천호동 다세대 주택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수익률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이야기를 시작해 주셨는데 어떤 정보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먼저 영등포 쪽으로 가서 그 정보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 시기 바로 12월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9층 건물 중 8층이고요. 매매 예정 금액 1억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7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의 실제 투자 금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왔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매물인 것 같은데요. 어떤 매물인지부터 좀 간단히 듣고 가겠습니다.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올해 말로 기간이 끝나는 거죠. 양도소득세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또한 다음 등기는 내년에 넘어가기 때문에 취득세 1%의 감면 효과까지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아직 정부 정책이 확실하게 발표된 거는 없지만은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상황상은 그런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라인의 대로변으로 같은 라인의 전용 면적이 1.5평 정도 적게 이렇게 평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 매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억 3,800에서 1억 4,5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되어서 분양이 완료된 걸로 보입니다. 그 가격으로 비교해 보자면 지금 현재 1,800만 원 이상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영등포동 지역 일대는요.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고요. 국가 정책 중에 한 지역으로서 선택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속 무궁무진한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 지인분께 선물해드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운 백화점 하니까 영등포 쪽이 다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선물을 사왔는데 백화점도 있고 타임스퀘어도 있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지역입니다.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요. 롯데백화점, 이마트, 그다음에 롯데마트, 바로 이 본 매물 앞에 바로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인데요. 교통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영등포 하면은 영등포역 해서 영등포역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역의 상권의 주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5호선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2호선, 9호선도 당산역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바로 여의도와 바로 인접해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 여의도를 바로 도보 7, 8분 거리의 여의 2교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바로 맞은편 남측 경계로 해서는요. 영등포 뉴타운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영등포 뉴타운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은요. 주거 환경 역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망을 살펴볼게요. 도로망 하면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그다음에 경의 인터체인지가 있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도로를 통해서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인천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의 이제 개발 저해 요소였던 경의 인터체인지가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한 곳이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제물포 터널 공사가 연내 착공해서 2018년에 완공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교통망도 좋아지고요. 도로망도 좋아지고 더 개선됨에 따라서 집과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매물에 위치한 영등포동, 사실 여의도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눈여겨보는 주거지입니다. 그렇다면 임대 수요 어떨지 지역 분석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 보면요. 2030 도시기본계획 중에 한 핵입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동이요. 강남역과 광화문과 더불어서 3대 핵 중에 업무시설 밀집 지역으로 이제 지어질 예정인데요.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갈 예정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국가적인 정책에 힘입어서 앞으로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매물 바로 앞에 KT가 있거든요. 자, 이 KT 뒤에 벌써 이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이 KT 역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서요. 2015년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도보 30초 이내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 걱정은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작은 틀에서 보면은 이
바로 여의도 인접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뭐 오피스의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소형 주택이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대 수요가 영등포 쪽으로 넘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등 개발 소식도 많이 들릴 뿐만 아니라 이 여의도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네.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는데 주변 개발 소식은 어떨까요? 조금 전에 2030 도시기본계획 이야기도 언뜻 비춰주셨습니다.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영등포 뉴타운도 있지만은요. 영등포 뉴타운 그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교통 개발 호재 그에 따른 지금 현재 2호선, 5호선, 9호선 자, 이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데요. 네. 자, 2030의 큰 틀에서 보시면은요. 업무용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 중에 자, 수익성이 보장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 이제 이런 임대 수익을 바라보는 곳에서는요, 공실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실 없이 앞으로 2030 그 도시기본 계획에 따라서 업무 시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임대 수요도 증가하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그 고시원이라고 하죠. 고시원 수준의 고시원보다 한 10만 원 높게 책정한 그 임대료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게 잡고요. 매매 가격도 낮게 잡고 그다음에 그 임대가도 낮게 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보이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질지 바로 다음 달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에 콩닥콩닥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총 90세대가 들어서는데요. 지하 3층에서 지상 1층까지는 이제 주차장으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지상 2층에서 9층까지 총 8개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상 6층까지는 오피스텔인데요. 6층에 오피스텔이 약간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7층, 8층, 9층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이요. 주변 그 전용 면적보다 오피스텔보다 1.5평 정도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풀 옵션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차단이 가능한 전자키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그 보안성을 중점에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안성 부분이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총 90세대 원룸형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건물 특징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우리 김연아 소장님께서 워낙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자신 있게 또 수익률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그 부분 안 듣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주변 시세 대비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낮게 책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 1억 2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2천에 50만 원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이 임대료는요. 가장 낮게 책정했다. 지금 현재 오피스텔의 임대료보다 기존 오피스텔보다 가장 낮게 책정한 금액인데요. 자, 이 수익률이 10.4%가 나오는 이유는요.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익률 10.4%의 고수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익률 연간 10.4% 예상할 수 있다. 가격 메리트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는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어떤 정보일지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 도보 4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1년 3월로 완공이 됐고요. 5층 건물 중 5층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매매 금액은 1억 6,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과 도보로 굉장히 가깝게 정보가 표시가 됐습니다. 이쪽 목동 지역 하면 워낙에나 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본 매물은 교통의 편리성을 띌 수 있는데요. 네. 특히 그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입니다. 염창역과의 도보로 3분 이내에 있는 역세권 매물 되겠고요. 특히 염창역 같은 경우는 급행 열차가 서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다양한 간선 도로망과 더불어서 주변 지역의 대중버스가 한 40개 노선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북권의 교통에 어떻게 보면 사통팔달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멜버 같은 경우는 풍부한 그 투자 가치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인근 지역의 마곡 산업단지가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또한 이 주변 지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예정 후보 지역에서 그만큼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이 가격 면에서 상당히 시세보다 저렴한 매매 금액이 투룸이면서 1억 6,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그 현재 그 임대차가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 거주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2,800만 원 소액으로서 안정적으로 10% 정도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임대 수익률도 안만한 그런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포인트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 귀에 딱 포착이 된 단어는 마곡도 있었고요. 또 네. 역세권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주변 환경 좀 자세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본 매물 인근 지역에 지금 보면은 대로변이 접해 있습니다. 네. 특히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바로 인근의 공항대로라든지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 경인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교통망이 잘 갖춰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9호선을 이용할 경우 여의도까지 7분 정도 그리고 강남 중심권까지 약 20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그런 역세권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반경 3km 이내에 실질적으로 보시면 마곡 산업단지라든지 여의도 금융허브단지 그리고 상암 DMC 업무단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임대차 수도 상당히 편리하다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에는 다양한 편의시설, 백화점뿐만 아니라 홈플러스와 이마트, 인근 주변 지역에 2대 목동병원이 있기 때문에 편리성도 잘 갖춰진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주변 지역의 개발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도 있었고요. 상암 DMC도 뭔가 한창 진행 중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지금 서부권에서 보면 마곡 산업단지가 지금 그 어떻게 뜨거운 지금 감자를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그 대기업들이 입주를 통해서 산업단지로 조성될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의 연구 인력만 하더라도 15만 명의 부가적으로 그 유동 인구가 약 4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가 조성이 되면 될수록 실질적으로 학군 수요라든지 이런 펜션이 잘 갖춰진 이 목동 지역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는 도중에 보면 강서대로 주변에 의료, 문화, 관광벨트가 조성될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의료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상암 DMC 업무단지가 지금 현재 그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 상암 DMC 업무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월드컵 대회가 교통이 되면 그만큼 이 지역의 호재로 인해서 그만큼 접근성이 뛰어남으로 인해 이 지역의 가치는 한층 더 배가 될 걸로 보이며 특히 9호선이 2단계 공사가 지금 현재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권의 그 배후 지역으로서 9호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치는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입지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실 때 대로변에 접해 있다라고 이 네. 매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대로변이면 개방감은 뛰어나겠지만 이 역세권 개발할 때도 뭔가 유리한 장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이 현재 역세권 개발 후보 용역 지역으로 한번 지나간 지역입니다. 앞으로 다시 그 경기가 좋아지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높다는 부분은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관리처분이라든지 조합원의 그 황금성 부분에서 그만큼 평가를 높게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그 대로변에 인접한 매물이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향후에 그 투자 가치 면이라든지 재매매시에 상당히 효과가 높은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3.3회배당 공시지가 1,200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주거 지역이 보통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시지가 상당히 높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로변에 인접해 있고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 형성을 좀 살펴볼게요.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까지 쭉 한번 이야기해 네. 주시죠. 이 매물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보시면 약 1억 9천 정도의 매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1억 6,800만 원에서 좀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1년 3월 준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5층으로 된 건물 중에서 본 매물은 5층에 있는데요. 내부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고요. 1층은 퓨리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0만 원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매물은 은행 대출이 1억 정도 가능한데요. 대출을 활용할 경우 2,800만 원 소액으로서 실질적으로 10% 정도 안정적인 임대수도를 가져갈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 내년 9월이 만기입니다. 실제로 인근에 바로 보시면 아래층 같은 경우 전세가 같은 모양이 약 1억 6천 정도에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매물이 매매가 1억 6,800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만기 시 전세로 전환하면 자기 실투자금 없이 명의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가가 정말 매매가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예. 네, 연간 수익률은 한 10% 정도 예상된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는 김연아 소장께서 하나의 정보를 더 소개해 주신다고 하죠. 어떤 정보일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네요. 6층 건물 중 2층입니다. 1억 4,300만 원 매매 금액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2,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1,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동구 천호동 쪽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이 매매가가 좀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전용이 9평입니다. 네. 원룸으로 치면은 요즘에 그 크기에 2배 정도 되는 넓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용 9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인 거주하기도 넉넉한 그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매물이요.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가치 있는 이 비교 매물에 비해서 3천만 원 이상 저렴한 매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도 가능한 매물이고요. 연 12%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고수익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실률이 중요해요. 요즘 네. 하도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주택, 원룸 이렇게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잖아요. 자, 공실이 없기 위해서는요. 공실과 임대수익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교통이 최고고요. 두 번째는 주거 환경,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업무지구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본 후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호선 암사역이 도보 3분이고요. 그다음에 한강시민공원과 그 인근에 바로 유적지죠. 유적지와 네. 한강시민공원, 그다음에 올림픽공원이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도 매우 쾌적하다는 게 이 매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공실이 낮다는 점, 공실 우려감이 낮다는 점, 그리고 가격 메리트를 잡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매물 주변 환경, 그럼 입지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통편으로 살펴볼게요. 네. 8호선 암사역이 도보 3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5호선 천호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8호선과 5호선을 통해서 잠실, 분당의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다음에 이 인근에요. 올림픽대로가 있는데요. 이 인근 올림픽대로를 이용해서 강남의 중심부로 이동이 10분 이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호대교를 통해서는요, 광진구나 이런 성동구 쪽으로 이동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바로 옆에 외곽 순환도로하고 상일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로의 이동도 굉장히 수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의시설을 살펴보면요, 현대백화점도 있고요, 이마트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대형 병원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중앙병원이 있죠. 서울중앙의료원이 위치해 있고요. 또한 보훈병원과 강동 성심병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 대책이 필요한 그런 모든 시설은 다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강시민공원이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해서 서울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나 어른을 모시고 계신 경우 같은 경우는 병원 가깝다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또 제 몸 아플 때도 역시나 중요하고요. 이 강동 지역은 전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도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개발 소식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 천호동 바로 인근이죠. 바로 대형 업무 시설과 주거 시설이 어우러지는 자족도시가 들어선다, 미니 자족도시가 들어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 비즈시티라고 해서요.
그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들어서거든요. 네. 그 크기만 해도 27만 5,528제곱미터의 부지에 물류, 유통, 상업시설들이 모두 들어섭니다. 자, 이 자족도시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판교 신도시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족도시라는 거죠. 광교 신도시 역시 그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뭐 업무시설들을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그 천호 뉴타운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이 아닌 예정대로 진행되어 있는 그런 개발 호재도 더불어서 같이 누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고덕시형 둔촌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호선과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8호선, 9호선 교통 확장에 따라서 이런 지역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그 시너지가 굉장히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 개발에 따른 수혜도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부분 또한 역시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과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쭉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내년 2월 준공될 예정인데요. 네. 분리형 원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나눠져 있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1, 2인 가구가 굉장히 넉넉하게 거주할 수 있게 큰 전용 면적을 자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이즈는요, 바로 고덕 주공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이주 시에 임대 수요에 의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매 가격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임대차는 2,060만 원이 예상되어지고요. 전세가 1억 2,500만 원이 지금 현재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이요. 전세 시 1,800만 원, 1,800만 원이죠. 월세는 3,300만 원, 연수익률로는 12%인데요. 자, 3,300만 원을 투자해서 연수익 360만 원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간 임대 수익 12% 그리고 대출 활용 시 실제 투자 금액 3,300만 원이다. 역시나 가격 메리트 높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오늘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부동산 가이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시간에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에 여러분께 이승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 일정 좀 잘못 이야기를 드렸어요.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 쪽이니까요. 여러분 착오 없으시고요.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